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간단한 계량 분석이 좀 수반이 돼서 그 제 생각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은 더미 변수라고 하는 어, 더미 변수가 포함된 더미죠, 더미. 예. 더미 변수가 포함된 이제 계량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때 가서 제가 뭐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 혹시 어,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경험적으로 보면 전에도 뭐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강의를 해왔으니까 그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는 건지 아니면 좀 어려워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건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사은품을 증정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까? 뭐 프로 스포츠의 경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저스 경기들입니다. 평일 야간에 펼쳐지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말 점심 혹은 뭐 주말 오후 혹은 여름철에는 야간 경기도 종종 하니까요. 날씨가 더워서 이런 경우에 뭐 관중 숫자보다는 확실히 평일에 적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주중 경기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주중 경기에 그 홈팀이죠. 홈팀 관중들에게 어떤 사은품을 나눠준다면 아마도 관중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버블헤드고요. 버블헤드는 이렇게 생긴 작은 인형이죠, 그렇죠? 류현진 선수입니다. 경품행 지금은 이제 LA 다저스 떠나긴 했지만 토론토에 있나요? 토론토로 옮긴 것 같아요. 전 야구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좋아해서 이 챕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챕터예요. 전 야구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경품 행사 같은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 경품 행사로 관중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티켓 수입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경품 행사와 관련한 비용보다 만약에 관중 숫자가 늘어나서 얻는 수입이 더 많다면 해볼 만한 그런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모션에는 두 가지 형태의 비용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비용의 컨셉인데 하나가 고정 비용이고 다른 하나가 가변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 같은 것은 고정 비용은 이제 사은품을 많이 나눠주든 뭐 적게 나눠주든 상관없이 항상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품을 많이 나눠주면 많이 나눠줄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경품을 적게 나눠주면 적게 나눠줄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변 비용은 뭐 버블헤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버블헤드고.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뭐 키오스크 같은 거, 그렇죠? 무슨 뭐랄까요? 키오스크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그 가판대 같은 거 이렇게 뭐 설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구단의 스태프들을 동원을 해서 뭐 경품 행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될 테니까요. 뭐 반드시 이제 수반되는 어떤 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경기장 바깥에 뭐 현수막 광고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픽스드 코스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과연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늘어난 티켓 수입이 비용보다 더 클까? 우리가 여기서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대체로 사은품 행사에 따른 관중 숫자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사은품을 증정하는
했던 경기와 그렇지 않았던 경기에 이제 관중 숫자를 비교를 해서 관중 숫자의 변화가 의미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012년 LA 다저스 홈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데이터 파일은 제가 알려드렸던 웹사이트에 가셔서 챕터 2 그 zip 파일을 이제 풀어보시면 그 안에 이제 다저스 데이터 파일을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소스 코드 R 파일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에 같이 다 올렸는데 강의 노트와 그 다음에 R 소스 코드하고 다저스 파일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쭉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가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없네요. 네. 그래서 대체로 몇 월 며칠 경기였는가에 대한 정보고요. month day는 이제 몇 월 며칠에 경기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attend는 관중 숫자. 첫 번째만 한번 보시면 4월 10일 경기의 관중 숫자는 5만 6천 명으로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죠? 저기 개막전이니까 관중들이 굉장히 많겠죠.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상대팀은 파이러츠, 그 다음에 템프는 템퍼러처고요. 이거 이제 파렌하이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화씨 67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구 경기라고 하는 게 그 비가 오거나 물론 이제 여기 LA 지역에 비가 잘 안 오니까 뭐 비가 오거나 뭐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굉장히 무덥거나 좀 무덥지 않거나 선선하거나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LA 다저스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경기였는지 야간 경기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개의 변수가 일종의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캡은 모자를 나눠주는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셔츠는 셔츠를 나눠주는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파이어웍스는 불꽃놀이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버블헤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그만한 인형, 그렇게 조그맣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버블헤드 같은 인형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다른 정보들을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들, day 같은 경우, attend, 그 다음에 temperature는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변수들은 이제 뭐 범주형 변수겠죠. 물론 이제 month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일, 상대팀은 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맑았는지 흐렸는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클리어, 클라우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간 경기였는지 야간 경기였는지 데이, 나잇밖에 없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캡, 셔트, 파이어웍스, 버블헤드는 다 프로모션 관련된 변수들인데 마찬가지로 있었거나 없었거나 yes, no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다수의 변수들이 이런 이제 범주형 변수들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소스 코드를 열어보시면 이제 이런 간단한 같은 내용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패키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CAR이라고 하는 패키지고 다른 하나는 이제 Lattice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가 ggplot2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Lattice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림을 그릴 땐 그냥 하나의 패키지를 잘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gplot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게 아니라 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 그릴 때 레티스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CAR은 개량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패키지이기도 한데 뭐 간단하게 두 개 다 필요하시면 설치하겠습니다. 개량 분석을 할 때. 그래서 한번 제가 링크 걸어 놨는데요. 여러분 링크 가셔서 클릭해 보시면 CAR 혹은 뭐 레티스 이런 그 패키지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죠. 뭐 작업은 여러분 직접 타이핑 안 하셔도 괜찮고 소스 파일을 불러와서 코드를 불러서 어디 있죠? 챕터 2 프로그램입니다. 불러서 실행하고 싶은 영역을 그냥 실행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CAR과 레티스를 다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은 지금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저도 설치를 할까요? 그냥 설치하죠. 설치를 다 했고요.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CAR, 그 다음에 car, lattice 다 이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워킹 디렉토리에 digest CSV 파일을 갖다 놓으셨다면, 카피해 놓으셨다면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엑셀 파일은 read underbar excel의 형태로 불러오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엑셀 파일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CSV 파일을 시험 볼 때, 중간 시험 때 이렇게 CSV 파일을 제공해 드렸는데 코딩을 할 때 꼭 그렇게 리드 엑셀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은 이제 리드 엑셀을 불러와서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CSV 파일이니까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해서 뭐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ges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보시면 앞서 제가 엑셀 파일로 열었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변수 month, day, attend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형태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81번의 경기가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81, observation이 81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변수가 12개죠. 다저스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프린트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다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이게 이제 R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제 강의 노트에서 설명해 놓은 거랑 조금 달라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month라든가 day of week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는 그 범주형 변수로 팩터 변수로 표시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R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걸 다 캐릭터 변수로 그렇게 읽어드립니다. 보시면 프로모션과 관련한 캡이라든가 셔트, 파이어웍스, 버블헤드 같은 경우에는 다 CHR이 캐릭터란 뜻이고요. 문자 변수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제 강의 노트에는 예전 버전이어서 보시면 이제 팩터 변수로 읽어드리는데요. 자,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RStudio에서 캐릭터 변수로 읽어드렸던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팩터 변수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R 버전이 달라지면 뭐 또 달라지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예. 다저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month라든가 month는 이제 캐릭터 변수고요. 그 다음에 day는 인티저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day는 인티저 변수겠죠.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번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다저스 첫 번째 보고 싶은 게 이제 month의 경우에는 캐릭터 변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로 나타나고 과거에는 이게 팩터 변수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day인데 이건 인티저니까 당연히 인티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클래스가 캐릭터, 인티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month의 경우에도 지금 캐릭터로 month의 경우 우리가 캐릭터로 읽어드렸으니까요. 팩터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팩터로 한번 팩터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81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쭉 읽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범주들을 갖는지 마지막에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April, August, July, June, May, October, September인데 이 순서는 알파벳 순이에요. 그래서 4월, 8월 이렇게 나타나죠.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범주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팩터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팩터 함수를 조금 다른 형태로도 사용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이제 범주가 표현된다는 거 보셨고요. day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인티저 변수니까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type of 과거에는 이 type of와 클래스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차이도 없어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시죠. type of라고 해서 표현해 보면 이제 이게 사실 클래스의 결과와 똑같아집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type of와 클래스 함수를 통해서 변수의 유형이라든가 클래스를 확인해 보면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들이 대체로 다 사라져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들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버블헤드예요. 버블헤드. 자, 팩터 함수로 버블헤드를 불러올까요? 보시면 이제 모두 81번의 경기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경기는 버블헤드 프로모션이 없었고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주는 모두 두 가지겠죠.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 변수를 앞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제 if else라고 하는 이제 조건문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이제 if else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if else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문을 쓰고 그 다음에 true일 때 어떤 값을 리턴하고 싶으면 뭐 100, 그 다음에 false일 때 어떤 값을 리턴하고 싶으면 뭐 200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문자, true일 때 리턴하는 문자, false일 때, 거짓일 때 리턴하는 문자 이렇게 해서 쿼테이션 마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변수가 아니고 우리 이제 메모리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변수가 아니고 다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하나의 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싶냐면 day of week이 monday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저스의 day of week Monday, day of week은 이제 문자 변수니까요. 반드시 따옴표를 하시고
먼데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먼데이면 1의 값을 리턴하고 아니면 0의 값을 리턴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81개의 값이 나타날 텐데 그쵸, 81번의 경기가 있었으니까 먼데이에 해당하는 경기는 1의 값이 표시가 될 거고 먼데이가 아니면 0의 값이 표시가 될 거예요. 보시면 처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경기까지는 먼데이가 아니고 7번째 경기가 이제 먼데이였었고 그래서 어떤 경기가 먼데이였는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드에서는 먼데이는 1의 값을, 튜즈데이는 2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나씩 바꾸고 싶은 건데 이걸 해보기 전에 하나만 제가 더 한번 해보죠. 네스티드 아까 뭐죠? 조건문 안에 if else 안에 또 if el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가 monday이면 1의 값을 리턴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화요일의 경우에는 2의 값을 리턴하도록 한번 코딩을 해볼 텐데 저기에서 이제 엔터를 치면 아직 이 커맨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다시 if else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Dodgers day of week이 이번에 Tuesday라면 그러면 이제 2의 값을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의 값을 리턴하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rue일 때는 첫 번째 조건문에서 true일 때는 1의 값을 리턴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monday가 아니라면 이제 nested if clause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가 tuesday면 2의 값을 리턴하고 아니면 0의 값을 리턴해라.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하나 마지막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Tuesday여서 2가 되고 나머지는 Monday도 아니고 Tuesday도 아니라는 뜻이고요. 자, 7번째 경기가 Monday라는 건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경기 Tuesday 이렇게 그 경기가 무슨 요일에 열렸는지를 보여주는 문자 변수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뉴메릭 변수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엑서사이즈의 형태로 if else를 반복적으로 nested if else를 사용해서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뉴메릭 변수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코드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with라고 하는 함수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점은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변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닷저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if else를 한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if else를 여기서 사용할 때는 Dodg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굳이 다시 한번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with 함수가 갖는 장점이죠. 그렇죠?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가 monday이면 그렇다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의 값을 리턴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도 결과는 우리 첫 번째 제가 했던 작업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변수 이름을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여러분 뭐 선택에 맡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R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Monday이면 1의 값을, 그다음에 Tuesday면 2의 값을, Wednesday면 3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nested if else 구문을 우리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일들을 숫자로 바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뀐 새로운 변수를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프레임 Dodgers에 새로운 변수 ordered day of week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자, 이거 아직 제가 실행하지 않았어요. 12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변수는 버블헤드 프로모션과 관련한 변수였는데 이제 이 소스 코드에서 이걸 실행해 보시면 새로운 변수가 13번째로 생겼을 거예요. 이제 ordered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컨트롤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이 될 것이고 13개의 변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ordered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정렬을 하는 바람에 누르면 정렬이 되죠. 그렇죠? 생겼습니다. 13번째 변수를 우리가 만든 것이고요. 당연히 numeric 변수입니다. 첫 번째 한 작업이 문자로 되어 있는 변수를 이제 범주형 변수겠죠. 기본적으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변수들을 numeric 변수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고 그 변수의 이름이 이제 ordered day of week입니다. 한번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어떠한 변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dotjos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names라고 하면 이제 dotjo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쭉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 ordered day of week이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싶은 작업은 뭐냐면 facto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실 불필요한 작업이기는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소스 코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캐릭터 변수를 뉴메릭 변수로 한번 변환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뉴메릭 변수를 캐릭터 변수로 변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건 그 다음 라인인데 강의 노트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는지 보고 if els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문자일 때 다운표 사용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뭐 그냥 엑서사이즈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뭐 개강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어서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네. 쭉 넘어가서 팩터 함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팩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어떤 범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터라고 하고 dotjos의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한번 해보면 보시면 81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day of week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day of week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Friday, Monda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month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순서도 이 경우에는 이제 알파벳 순서입니다. Friday, Monday, Saturday, Sunday 이런 식으로 사실 R에서 이게 요일 변수인지 어떤 변수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변수의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범주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목적으로 팩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팩터 함수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범주들, 그러니까 수치화되어 있는 변수들을 각각의 범주형 변수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팩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누메릭 팩터가 1, 2, 3의 값을 갖는 어떤 누메릭 팩터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red라고 하는 문자로 변환을 하고 2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blue라고 하는 문자로 변환을 하고 3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green이라고 하는 문자로 변환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제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누메릭 벡터가 3개의 원소만을 갖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1, 1, 2,
3, 2, 1 이런 형태의 이제 1과 2와 3 세 가지의 팩터만을 갖는, 그러니까 뉴메릭 벡터이긴 하지만 어떤 무한히 무수히 많은 값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 유한한 값을 갖는 경우에 팩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다 레드로 바뀌고 2의 값을 갖는 원소들은 다 블루로 바꾸고 3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다 그린으로 바꾸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숫자로 된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주들을 여기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굳이 3개의 원소만을 갖는 변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수는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레벨스는 반드시 범주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범주들을 각각에 대응하는 어떠한 값들로 변환할 것인가, 대응하는 값들을 여기 써주는 거죠. 이렇게 변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제가 예를 만들어 본 것은 1, 2, 3 세 개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뉴메릭 벡터인데요. 간단합니다. A를 여기에 써주고요. 한번 해볼까요? A라고 하는 뉴메릭 벡터를 만드는데 1, 2, 3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변환하고 싶어요. 우선 뭐 B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벡터를 만들기 전에 벡터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보시죠. 여기다 A를 써주고요. A라고 하는 뉴메릭 벡터의 범주는 모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변환해주고 싶냐면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다시 어떻게 변환하고 싶냐면 레드, 그 다음에 블루, 그린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멘전이 같아야 돼요. 레벨스의 디멘전이 3이면 레이블스의 디멘전도 3이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 예. 네. 여기 C가 빠졌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변수를 B로 우리가 부른다면 이렇게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B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구성이 된 벡터가 되겠죠. 레드, 블루, 그린. A의 1, 2, 3를 레드, 블루, 그린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A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드, 블루, 그린, 레드, 블루, 그린 그렇게 바뀔 거예요. 자, A를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팩터 함수를 이용해서 B를 만들어 보면 이제 B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레드, 블루, 그린,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뭐 디멘전이 어떻든 상관없이 길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걸 이제 우리가 범주화할 수 있고 각각의 범주가 1, 2, 3고요. 그걸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범주로 바꾸고 싶다면 이제 팩터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네, 닫아버리죠. 제가 뭐 했던 간단한 작업들이고요.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ordered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변수는 1, 2, 3, 4, 5, 6, 7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이제 뉴메릭 벡터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 매우 많은 값을 갖겠죠. 한번 보시죠. 다졸스에 굉장히 많은 값을 가져 81개의 값을 갖습니다. 이제 이걸 범주화한다면 팩터를 써서요.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 당연히 1부터 7까지의 값을 갖겠죠. 그렇죠? 레벨스 마지막에 보시면 1부터 7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이제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1은 mon으로 바꾸고 싶고 2는 to로 바꾸고 싶고 3은 with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축약해서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팩터고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카피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범주는 1부터 7까지인데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관없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1의 자리에 2의 자리에 to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3의 자리에 with가 들어가고 뉴메릭 벡터를 이제 또 다른 문자형 벡터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의 ordered day of week은 문자로 되어 있는 벡터잖아요. 거기에 이제 덮어 씌우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우리 실행했던 것처럼 여기에서처럼 ordered day of week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변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replace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볼까요? 보시면 잘 실행이 됐고 결과를 한번 보죠. 이제 더 이상 누메릭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to, with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불필요하게 사실 Monday, Tuesday 이렇게 되어 있는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를 누메릭 변수로 바꿨다가 그걸 다시 캐릭터 변수로 바꾸는 사실상 불필요한 작업을 하긴 한 거예요. 되게 뭐 엑서사이즈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 뭐 한 두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은 박스 위스커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뭐 박스 플랫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박스 위스커 플랫이라고 줄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박스 플랫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ggplot2를 이용을 하게 되면 박스 플랫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코드에는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ggplot2를 이용을 해서 박스 플랫을 그릴 수도 있어요. 한번 일단 불러오시죠.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가로축에 ordered day of week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요일을 표시를 하고 이제 세로축에는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걸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이걸 한번 카피해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ggplot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써주고 각 축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axis죠. 가로축의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x축의 변수가 바로 가로축에 오는 변수가 요일이 될 것이고 세로축에 오는 변수가 바로 관중 숫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오른쪽 밑에 그림이 하나 생길 텐데 이런 박스 플랫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도 괜찮고요. 우리 코드에서는 단순하게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제가 띄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ordered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저스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1000을 한 거는 1000명 단위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두면 유익한 게 뭐냐면 attend라고 하는 것은 dag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하나의 변수잖아요. 그 이름을 가리키는데 만약에 제가 dagers하고 달러 표시를 하고 attend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하나의
변수로 R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텐드 나누기 1000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텐드라고 하는 독립적인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저스에 있는 어텐드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변수로 인식이 되어서 사칙 연산 같은 거 할 수 있고 뭐 제곱도 할 수 있고 뭐 더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이제 1000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행해 보면 뭐 똑같은 그림이죠. 약간 좀 뭐랄까요? 뭐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박스 플랫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랫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강의 노트에 한번 보시면 박스 플랫인데요. 월요일 경기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월요일 경기만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점이 하나 있고 맨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월요일 경기 관중 숫자가 매우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월요일 경기 적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R에서 박스 플랫을 그리라고 했을 때 대체로 굉장히 그 많은 관중 숫자가 있었던 날을 이제 보통 아웃라이어라고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적은 관중 숫자가 있었던 그런 날이 있다면 이걸 또 이제 아웃라이어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지나치게 적거나 이런 값을 계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아웃라이어를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시면 다른 요일에는 그런 값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범위 바깥에 떨어지거나 몇 퍼센트 범위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값, 아웃라이어를 제거했을 때,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제거했을 때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가장 관중이 적었을 때, 그 다음에 순서대로 관중 숫자 순서대로 쭉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오는 그런 관측치가 하나 있겠죠. 그게 바로 중위값이에요. 미디언. 그다음에 first quartile과 third quartile, 뭐 4분의 1의 위치에 있는 관측치, 그다음에 4분의 3의 위치에 있는 관측치. 우리가 summary statistics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짙은 선으로 표시가 된 게 바로 미디언이고요. 중위값. 그다음에 이제 위쪽이 맨 위에 있는 짝대기가 맥시멈, 맨 밑에 있는 짝대기가 미니멈. 그다음에 이 박스에서 박스의 위쪽,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박스의 이제 위쪽에 해당하는 것이 third quartile이고 이제 박스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first quarti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체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주말 경기의 관중 숫자가 대체로 많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화요일이죠. 화요일 경기에 관중 숫자가 많아요. 미디언 같은 경우 비교해 보시면 먼데이, Tuesday, Wednesday 비교해 보시면 미디언의 경우에는 화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화요일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화요일에 프로모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분석을.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 박스 플랫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인데 뭐 필요한 학생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레이블을 뭐 이렇게 그림에 레이블 넣는다든가 혹은 뭐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이틀도 넣을 수 있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엑셀 이런 정도의 계산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 정도의 계산이라면 이제 엑셀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엑셀은 굉장히 그 유저 프렌들리 하긴 하지만 즉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되게 힘들죠. 그렇죠? 번거로운 작업들을 계속 수작업을 반복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그
단점이 매크로를 그러니까 엑셀에서 매크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경우도 봤는데 그래도 이제 엑셀 자체가 갖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엑셀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 써서 엑셀을 사용하느니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뭐 대체로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표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과 어떤 그림을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싶냐면 이제 플랫에서 했던 것처럼 테이블이라고 쓰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게 아니죠. 버블헤드였나요? 예, 버블헤드와 ordered day of week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attend가 아니고요. 변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오는 변수, 그 다음에 먼저 타이핑하는 변수가 이제 왼쪽에 오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변수가 이렇게 칼럼에 오는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조스의 버블헤드죠. 이렇게 치면 버블헤드가 있었던 경기, 없었던 경기, 버블헤드가 없었던 경기는 이제 먼데이 경우에는 12번, 먼데이에는 버블헤드 프로모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튜즈데이 경우에는 13번 경기 중에서 버블헤드 프로모션이 6번 있었고 7번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보시면 그 튜즈데이에 우리가 박스 플랫을 그렸을 때 오른쪽에요. 박스 플랫을 그렸을 때 대체로 관중 숫자가 화요일에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프로모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튜즈데이의 거의 절반 정도, 화요일 경기의 절반 정도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 더 뭐 불필요한 얘기긴 한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걸 말씀해 드리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되게 특이한 요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 박스 플랫에서 이 박스의 이제 맨 위쪽이 third quartile이고 아래쪽이 first quartile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짝대기가 맥시멈이고 맨 밑에 있는 짝대기가 미니멈이라고 했는데 다른 요일과 비교했을 때 물론 수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이 박스만 비교해 보면 first quartile과 third quartile 사이의 차이가 제일 큰 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range라고 부르거든요. range. 범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통계학에서 경제통계학에서 범위 range라고 얘기하는데 range는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와 뭐의 차이를 보통 우리가 범위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범위는 일반적으로 그냥 the range라고 하면 뭘 의미하냐면 third quartile과 first quartile 사이의 차이입니다. 마이너스 first quartile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의 위치에 있는 것과 4분의 1의 위치에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 third quartile과 first quartile의 차이, 다시 말하면 이 박스의 높이겠죠. 높이가 가장 큰 게 바로 목요일이에요. 그 목요일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보시면 목요일에는 대체로 경기 숫자 자체가 적어요. 5번밖에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5번 중에서 절반 가까이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기 숫자 자체는 많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프로모션의 비중이 높잖아요. 5번 중에 4번이니까, 5번 중에 2번이니까 40% 정도 프로모션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중수의 편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맥시멈과 미니멈의 차이도 크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레인지, third quartile과 first quartile의 차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서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요일에 대해서도 할 수 월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경기가 언제 있었냐면 4월부터 10월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기가 언제 있었냐면 팩터 하시고요. 닷저스에 month라고 치면 경기가 4월, 8월, 7월, 6월, 5월, 10월, 9월이니까 4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러니까 3월이라든가 11월엔 경기가 없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LA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저기 막 어디죠? 토론토도 그렇고, 뭐 뉴욕만 가도 버스턴 같은데, 시카고 이런 데 가면 뭐 시카고만 가도 그렇죠. 토론토도 그렇고 시카고도 그렇고 10월만 되면 눈이 와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눈이 오기 때문에 저도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토론토 밑에 살았기 때문에 10월만 되면 눈이 와서 뭐 이렇게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이면 대체로 웬만한 경기는 다 끝나고 이제 보통 9월 달부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NBA라든가 농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경기 하고 물론 이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메리칸 풋볼 같은 경우에 NFL이죠. NFL 같은 경우에 그 추운데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NFL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겨울철에 하죠, 그렇죠? 슈퍼볼 한참 추울 때.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똑같은 작업을 먼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먼트 데이터 보시면 APR, 뭐 AUG, JUL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대문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를 변환해 보고요. nested if else clause를 사용해서 한번 변환해 보고 그 다음에 숫자로 변환한 변수들을 다시 팩터 함수를 이용해서 April, May, June, July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엑서사이즈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 봤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53분이죠. 잠깐 뭐 조금 쉬었다가 1시부터 할까요? 1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